안녕하십니까. 무간도 리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간도 2편. 정식 명칭은 혼돈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자막이 그렇게 나왔어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장면은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 쪽의 스파이, 조직 쪽의 스파이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정보를 노출시킨 상태로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회장이 직접 거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조직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는 건 그냥 일부러 잡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안 가봤는데 언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거래를 했다는 거를 경찰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떠제가 아마 고맙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광동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 데이데이트군요. 저게 이제 그 롤렉스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시계라고 보는데. 그래요. 예 회장이 와 있는 동안 아까 언급했었던 그 네 명의 보스들이 처리가 되는 장면 하나씩 이제 나올 겁니다. 저분 이제 마사지 직원을 부른 것 같고요. 메리는 불안하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예 회장이 시켜서 한 팀이 방콕에 도착했고 한 팀은 여기서 이 태국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거래 장면이 아니고 사립 탐정이었다라는 사실 알고 보니 그랬다. 다시 이제 시계를 차죠. 롤렉스 데이데이트 모델. 비극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영화에서 언급되던 그 4명의 보스들을 처리하는 시간이죠. 네, 한 명은 이미 납치돼서 트렁크에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메리가 한치맨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래요. 한치맨 예회장 일을 하러 왔지만 예곤을 메리가 죽였죠. 네.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 서류 가방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어이구야. 네. 제가 이제 그 아무리 영화 속 장면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해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리고 갑자기 빡! 네. 어이구야. 네. 한침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본인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다 각자의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도 예회장 밑에서 바로 밑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보스들인데 네. 저렇게 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회장이 권력을 나눠줄 것처럼 뭐 돈을 나눠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뭐 네. 그리고 이제 그 예회장 밑에 있는 좀 중견 직원이 하모니카를 부는 장면이죠. 작별이죠, 작별. 저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네, 각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 태국 보스가 제일 억울할 것 같은데. 네.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한침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본인이 먼저 당해버렸죠. 그래요. 감시 카메라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그런 테이프였습니다. 저 말인즉슨 예회장이 메리가 예곤을 살해한 거를 알게 됐다는 거고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6명이 놀래서 뛰쳐나간 장면. 본인이 좋아하는 메리가 위험해졌죠. 그죠? 살인교사 같은 거죠. 살인교사. 차이안. 경찰이 광동어로 차이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발 먼저 왔단 말이죠. 메리한테. 예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당연히 알고 싶었을 거고 다행히 제때 도착을 했죠.
생각해보면 이 편은 굉장히 친절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간도 1편에서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보기는 편안합니다. 사실 재미는 1편이 가장 재밌고요. 밤이라 그런지 이제 슬슬 피곤하네요. 아이고. 술도 한 잔 먹었더니 이제 배도 부르고. 정리의 시간이죠. 정리의 시간. 예회장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예회장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싹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총을 건네받고 오늘 너에게 기회를 준다면 받아들이겠나? 라고 하죠. 근데 여기 배신자가 2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회장이 그래요. 7년간 동고동락했지만 경찰이다. 네. 어이고. 그러니까 아마 육국장이 심어놓은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죽게 됩니다. 네. 이 영화에서 이 그 직육면체 타입의 저 도청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신나게 스포일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저 당시 저 시절의 도청기는 지금처럼 되게 작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컸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뭐 7년간 열심히 굴렀는데 뭐 모르겠고 그냥 허망하게 저 장발의 아저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종이돈? 가짜 돈 있잖아요. 가짜 돈을 이렇게 허공에 날려주는 의식 같은 거를 하는데 저게 아마 뭐 홍콩이나 중화권에서 장례 문화 같은가 봐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돈을 이렇게 날린단 말이죠. 진짜는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게 뭐 애도의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신영이도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겠죠. 아 나도 스파인데 언젠가 저런 운명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기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청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이걸 봤기 때문에 진영인이 무간도 1편에서 저기 뭐야 그 석고 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래 붕대 석고 붕대를 감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청기를 안 하고 벽에다가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이 장소가 또 등장했습니다. 예회장의 아버지가 일을 마치면 여기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했던 그 공간이 한 번 더 등장을 잠깐 했고 이제 영화 후반부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기 태국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딘가로 도피해 있는 메리. 그리고 메리를 유건명이 이제 보살펴 줍니다. 어디 뭐 숨어 있는 거죠. 네. 근데 홍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것만 봐서는. 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 그 컵라면이 태국어가 적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6억 명의 가족은 다 이민 갔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혼자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네요. 네, 유가령이 아마 미스 홍콩 출신일 겁니다. 굉장한 미인이시고요.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 양조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홍콩 영화계에서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배우기 때문에 뭐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얼떨결에 이제 본인이 보스가 됐어요. 저기 중간 보스는 태국에 있던 중간 보스는 본인이 갑자기 보스가 된 거죠. 청구를 돌립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침도 여기서 본인 목숨을 한번 건 거죠. 되게 이렇게 몸집 자체가 카리스마가 나오는 배우는 아닌데 한침이 무간도에서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죠. 소환납품 공항일까요? 네, 총을 들었고 총소리가 났지만 여기서 한침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황지성 경위로 등장하네요. 1편에서 황국장이었는데 그죠? 저분 이름이 정추생이었나?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이름을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아, 황추생이군요. 아닌가? 황추생이 실제 이름이죠. 아, 이 장면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살인교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황국장이 굉장히 애매해졌죠. 네, 본인도 나온 살인 교사했다라고 지금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둘 육국장하고 황국장은 친구 사이란 말이죠. 이번에도 카드가 등장하는데 이 카드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죠. 높은 숫자가 승자. 근데 에이스를 뽑아요.
차키를 받습니다. 한국장이 경찰서로 다시 안 가는 거죠, 지금. 보여주면 사실 카드가 다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패를 갖고 있었다. 이름이 나계현이었네요. 본인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한번 일어나죠. 육국장은 에이스 카드를 갖고 다니나 봐요. 네, 여기 차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외장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원래 저 차는 저기 황국장 차니까. 이 무간도 2편에 등장하는 저 음악이 저는 굉장히 슬프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키보드로 한번 쳐야겠어요. 이 편을 처음 봤을 때 엄청 집중해서 본 것 같은데 이번이 몇 번째 무간도 2편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주 봤습니다. 물론 정주행을 1, 2, 3편으로 할 때도 있었고 뭐 213으로 할 때도 있었고 그때그때 그냥 단편으로 한 번씩 본 적도 있는데 아마 10번은 넘은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네. 다들 연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스타일의 명연기라고 보긴 어려운데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편의 스토리를 거치면서 이 자기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본의 아니게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이 2편에서 살아남은 등장인물들이 1편에서 조금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진영인도 그렇고 황국장도 그렇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 진관이가 연기한 유건명도 그렇고 한침에 신변이 위험해졌다고 판단해서 뺨을 너무 너무 찰지게 때려버리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장면이 조금 격하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유건명이 메리를 굉장히 좋아했다. 뭐 방식은 삐뚤어졌을 수 있지만 네, 보스의 여자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죠. 완전히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완전히 애 취급을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유건명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고
이게 창피해서 째려보는 것 같지는 않고 좋아하는 여자에게 거절당한 남자의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메리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저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저기도 아마 태국 어딘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한침이 데리러 오기로 했었으니까. 물론 반대로 여기가 홍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착각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뭔가 지금 그죠? 여기 나오네. 네, 아무래도 한자가 써 있는 거 봐서는 여기도 홍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겠다는 건 나오네요. 아까 책라폭이 아니긴 했는데 아무튼 홍콩의 어느 공항에 이제 메리가 도착을 하고 메리는 여기서 태국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죠. 네, 여기는 홍콩이 맞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보스 여자니까 돈이 많았을 거고.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기분은 나쁘지만 유건명이 여기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전화를 걸어요. 봅니다. 여기서 전화를 거는 의미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건다는 행동은 메리의 전화기가 울리기 때문에 메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장면은 유건명이 말 그대로 메리를 죽여버리기 위한 그래서 뻑 네,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안타깝긴 한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화 제목이 무간도고 어떻게 보면 무간지옥이라고 아까 영화 처음에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1, 2, 3편 모두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화에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유건명을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유건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권선징악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1997년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